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며느리에겐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을 영상으로 기록하려 했죠. 하지만 카메라 앞에 선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오랜 외로움과 두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고부 갈등의 깊은 골은 이 고백을 통해 메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현실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늦은 저녁,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무렵, 박준영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안 공기가 그를 감쌌고 거실에서는 아내 이수진 씨가 노트북 앞에서 여전히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저녁 식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부부만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준영 씨의 주머니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김순자 여사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에게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었는지, 며느리가 집밥을 잘 챙겨주는지 지극히 사소한 안부를 묻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내 수진 씨의 살림을 은근히 확인하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수진 씨는 애써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안부 전화 하나가 평화로웠던 저녁 분위기를 미묘하게 흔들었죠. 주말이 되자 온 가족이 순자 여사의 집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직접 정성껏 준비해온 반찬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수진 씨를 향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시작했죠. 이런 걸로 아들 몸보신 시켜야 한다. 젊은 애들이 뭘 알겠니? 따뜻한 가족 식사 자리여야 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며느리의 살림 솜씨를 못 믿어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잘 챙기고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순자 여사는 IT 회사 다녀서 바쁜 건 알지만 그래도 집사람으로서 할 도리는 해야지라며 뼈 있는 말을 던졌습니다. 아들 준영 씨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시선을 이리저리 옮기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미묘한 긴장감은 식탁 위의 음식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자 여사는 거실에서 수진 씨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아들 준영 씨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영이가 어릴 땐 참 여리고 약했어.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였다고.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이 배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며느리인 수진 씨를 향한 미묘한 경계심 또한 숨길 수 없었죠. 사진 속 행복했던 모자의 모습은 마치 순자 여사가 며느리에게 보여주는 내 아들은 특별하다는 무언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결국 남편 준영 씨에게 시어머니의 간섭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 상황을 함께 고민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준영 씨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려 노력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잖아. 그냥 잘 받아들여라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말은 수진 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조차 외면받는다는 느낌에 그녀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한편 순자 여사의 마음속에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을 온전히 빼앗아갔다는 상실감, 그리고 자신이 전통적인 어머니로서 아들의 삶에 완벽하게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휩싸고 있었죠. 밤늦도록 잠 못 이루던 순자 여사는 우연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시니어 채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영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모습을 보며 순자 여사는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저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욕구가 그녀의 마음속에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과연 고부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순자 여사의 갈등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명절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는 설렘이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마음의 짐이 되는 묘한 마법을 부리곤 합니다. 평온했던 가족의 일상에 잔잔한 균열이 시작된 후 시간은 다시 거스를 수 없는 명절의 문턱에 다가서게 됩니다. 이수진 씨에게 명절은 이제 더 이상 반가운 손님만은 아니었죠. 가족 모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김순자 여사와 이수진 씨의 갈등은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고 맙니다. 순자 여사는 마치 오랜 계획을 세운 듯 일방적으로 명절 음식 메뉴를 정하고 준비 인력까지도 혼자서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수진 씨에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아가, 중요한 날이니 휴가를 내어 일찍부터 와서 함께 준비해야지 하고 요구합니다. 그 말 속에는 한치의 타협도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배려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에게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 중이었기에 개인적인 휴가를 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중하게 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도저히 휴가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는 순자 여사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보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정중한 거절을 들으며 금세 얼굴에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서운함은 이내 날선 비난으로 바뀌고 맙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제 한 몸 편한 것만 생각한다니까. 쯧쯧. 예전에는 시집살이 하며 명절 준비도 다 하고 그랬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노골적인 불만이 담겨 있었죠. 남편 박준영 씨는 또다시 그들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엄마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아내의 입장도 충분히 납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결국 그는 또다시 어설픈 중재를 시도하다 양쪽 모두에게서 원망을 듣는 무력한 아들과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준영 씨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수진 씨의 얼굴을 보며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 보려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연세 드시면서 더 고집이 세지셨잖아. 그냥 잘 좀 넘어가 주면 안 될까? 그는 어머니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듯한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의 그 한마디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리라 믿었던 남편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늘 회피하고 어머니의 그늘 뒤에 숨어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깊이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명절 당일 가족 모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한 탓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지친 얼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가, 며느리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면 집안에 우환이 낀다는 말이 있단다.
항상 밝은 얼굴로 있어야지. 전통적인 가치관을 내세운 순자 여사의 말들은 수진 씨의 마음에 깊은 멍울을 남겼습니다. 뼈 있는 잔소리와 압박은 명절 내내 이어졌고 수진 씨는 예의를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쌓여가는 감정을 더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눈물을 훔쳐야 했습니다.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는 작게나마 공허한 울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 수진 씨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과 무책임한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준영 씨, 당신에게 나는 대체 뭐예요? 엄마와 나 사이에서 당신은 항상 도망치기만 하잖아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격렬한 분노와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부의 싸움은 밤늦도록 이어졌고 그들의 관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났음을 직감하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공기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감돌 뿐이었습니다. 한편 순자 여사 역시 명절 이후에도 마음속 깊이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면의 밤을 보내며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냈죠.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뒤척이던 그녀는 우연히 익명으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유튜브 시니어 채널을 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해소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 여사는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나의 억울함을, 나의 외로움을 토로해야겠다. 그녀는 불현듯 그런 결심을 굳힙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답답함을 해소할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 여사는 난생 처음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간단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어설프고 서툴렀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능숙하게 다루는 디지털 세상은 그녀에게는 미지의 영역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자신만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두했습니다.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작은 글씨 하나하나, 복잡한 기능 하나하나를 익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영상의 제목을 잠정적으로 결정합니다. 며느리 때문에 소갈이하는 60대 엄마의 이야기. 그 제목 속에는 순자 여사의 오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첫 영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순자 씨는 스마트폰을 들었죠. 서툴지만 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쌓였던 서운함을 영상에 담아내려 했죠.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답답함이 순자 씨를 휘감았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거침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내가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과 희생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 준영 씨가 어릴 적 얼마나 연약했는지, 홀로 그를 키우며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조목조목 이야기했죠.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아들이 변했다고, 예전만큼 살갑지 않다고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삶 전체가 아들에게 맞춰져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들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듯한 상실감이 그녀를 아프게 했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던 순자 씨는
우연히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아들 준영 씨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는 어린 준영 씨는 엄마에게 찰싹 붙어 있었죠. 그 사진 속에는 마냥 행복해 보이는 젊은 순자 씨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밝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향한 자신의 지나친 집착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하고 말이죠. 그저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영상을 계속 만들면서 순자 씨는 과거의 기억들을 강제로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깊은 외로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아들 준영 씨만이 자신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유일한 존재였죠. 어린 아들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했고 그 감정이 순자 씨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장성하고 결혼을 하면서 며느리에게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순자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듯했죠. 그 감정은 너무나 생생해서 순자 씨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수진 씨가 처음 임신했을 때 자신이 무심코 던졌던 말들이 생생하게 뇌리를 스쳤습니다. 벌써부터 애한테만 신경 쓸 거냐? 준영이 밥은 누가 해주냐? 또 수진 씨가 출산 후 몸조리할 때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비아냥거렸던 언행도 떠올랐습니다. 젊은 사람이 유난이다. 그때는 그저 시어머니로서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죠. 아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순자 씨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말들은 칼날이 되어 수진 씨의 마음에 박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무심하고 이기적이었던 태도가 너무나 미안하게 느껴졌죠. 순자 씨는 자신이 찍어놓은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며느리를 비난하는 자신의 표정, 날 선 목소리가 화면 가득 채워져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는지 거울처럼 비춰진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순자 씨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결국 순자 씨는 자신이 만들던 며느리 때문에 소갈이하는 60대 엄마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빈 화면 앞에서 순자 씨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이 어긋난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고뇌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향한 오랜 두려움과 며느리를 향한 오해를 이제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설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순자 씨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깊은 밤 순자의 방에는 형광등만이 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뇌하던 그녀는 마침내 한 가지 결심을 굳히죠. 망설이던 손끝이 다시 스마트폰 화면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서 작은 용기가 피어나고 있었네요. 그녀는 며느리 수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영상을 만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로운 영상의 제목은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늦었지만 용기를 낸 시어머니의 고백으로 정해졌습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죠. 오랜 시간 그녀의 마음속을 갉아먹던 복잡한 감정들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순자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 속 순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그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 며느리를 향했던 모든 간섭과 비난, 그리고 그 기저에 깔려있던 그녀의 오랜 두려움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에 시달려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질까봐, 며느리에게 온전히 빼앗길까봐 두려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네요. 그녀는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수많은 말과 행동들을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벌써부터 애한테만 신경 쓸 거냐? 젊은 사람이 유난이다라며 비꼬았던 자신의 과거 언행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했죠. 영상 속 순자의 눈에는 어느새 맑은 눈물이 가득 고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너를 온전히 내 딸처럼 사랑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이제는 정말 내가 내 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과 함께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후회와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상은 그렇게 그녀의 모든 것을 담아 조용히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준영은 우연히 엄마의 유튜브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재생한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죠. 평생 아들의 시선에서만 보아왔던 엄마의 또 다른 모습,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과 눈물은 준영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곧바로 아내 수진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죠. 수진은 처음 영상을 마주했을 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하는 경계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순자의 진심 어린 눈물과 꾸밈 없는 고백은 얼어붙었던 수진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냈습니다. 특히 순자가 자신의 과거 상처를 정확히 기억하며 사과하는 모습에 수진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가 위로받는 기분을 느끼며 그녀 또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수진은 곧장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흐느낌. 처음에는 서로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모든 감정을 대변했죠. 한참 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수진의 목소리에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엉키고 설켰던 마음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적한 카페에 순자와 수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테이블 위를 맴돌았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먼저 수진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따뜻하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접촉은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모든 벽을 허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받았던 기억들, 각자의 입장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죠. 준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의 손이 맞닿는 순간,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준영의 얼굴에는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로소 갈등의 먹구름이 걷히고 따뜻한 햇살이 그들에게 들이우기 시작한 순간이었네요. 오랜 시간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차가웠던 관계가 온기로 채워지는 순간, 그제야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기다려왔던 따뜻한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화해의 눈물을 흘린 지 몇 주가 흘렀습니다. 순자 씨의 집에서는 오랜만에 가족 식사가 열렸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가 한창이지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가 집안을 감싸고 있습니다. 주방에는 순자 씨와 수진 씨가 함께 서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흐르던 공간이었죠. 이제는 잔잔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수진 씨의 손놀림을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서 재료를 다듬거나 필요한 양념을 건네주는 보조 역할을 자처합니다. 수진 씨 또한 순자 씨에게 편안하게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이거 간이 괜찮을까요? 어머니가 만드신 이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방을 훈훈하게 데웁니다. 아들 준영 씨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걸립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지 않습니다. 두 여인의 화목한 모습이 그에게는 가장 큰 안도와 기쁨을 선사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 쌓인 갈등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살아온 방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일상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의 바쁜 직장 생활을 먼저 이해해 주려 합니다. 수진아, 오늘 회사에서 많이 힘들었지? 저녁은 내가 차려놓을게. 따뜻한 위로와 배려의 말들이 건네집니다. 수진 씨 역시 시어머니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존중하려 노력합니다. 명절에는 먼저 나서서 음식을 배우고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과정, 그것은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변화의 연속입니다. 순자 씨는 이제 순자 씨의 인생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하소연 채널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녀의 영상에는 시니어들의 지혜로운 일상과 건강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따뜻한 소통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구독자들은 순자 씨의 솔직한 고백과 변화에 깊은 공감과 응원을 보냅니다. 그녀의 영상은 이제 며느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이해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는 소녀처럼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니? 내가 너랑 같이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싶어서. 수진 씨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좋아요. 무슨 영화 보러 가실까요? 두 사람은 어색함 없이 함께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한 고부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모녀 관계로 발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사소한 일상까지 공유하는 모습은 그 어떤 모녀 사이보다도 살갑고 다정했습니다. 준영 씨는 엄마와 아내 사이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양쪽의 눈치를 보며 좌불안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긍정적이고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식사 시간의 따뜻한 대화, 주말 나들이의 즐거운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준영 씨에게는 꿈만 같은 현실입니다.
순자 씨는 새로운 영상에서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화면 속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과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랜 세월 며느리를 향한 오해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릇된 집착이 저의 눈을 가렸지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고백과 진심 어린 사과가 관계의 오랜 상처를 아물게 하고 서로를 가족으로서 깊이 포용하는 따뜻한 희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다면 분명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녀의 말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카메라는 이내 화목하게 웃고 있는 순자 씨네 가족의 모습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식탁에는 정성껏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고 서로를 바라보는 이들의 눈빛에서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갈등 속에 허덕이는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된 진정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들은 따뜻하고 희망찬 답을 보여줍니다.